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70K까지 급등을 했던 비트코인은 70K를 넘어서자마자 갑자기 안 좋은 변수들이 쏟아지면서 조정을 맞고 현재는 66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한 원인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변수들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천산맵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70K까지 힘있게 올라갔던 비트코인 가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70K를 찍고 이 부분일 때 중요한 변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이트 롱 포지션이 먼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었다는 점,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OI가 급등을 하면서 조금은 위험한 모습을 먼저 연출을 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오기 직전에 보시게 되면 숏 포지션이 아주 강력하게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70K까지 올라오면서 숏 포지션을 모두 털었었는데 그 뒤에 다시 한번 70K의 숏 포지션이 강하게 형성이 됐었다. 정량적인 지표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하고 그 뒤에 변수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도 70K를 뚫었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뒤에 고래들이 물량을 던지면서, 특히 갈색 고래가 던지면서 비트코인의 급락이 왔고요. 보시게 되면은 66K 중반대까지 쭉 빠질 때 갈색 고래가 모든 물량을 던진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70K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보시면 70K의 강한 매도벽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만큼 70K부터 72K 라인에는 이 부분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어제 한번 읽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무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66K부터 62K 라인에 강한 매수세가 붙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장에서는 하락을 했을 때 매수벽이 완전히 비어있으면서 계속해서 쭉쭉 빠졌던 그에 대비해 봤을 때 매수벽이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더북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오더북상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이 더 있는데, 보시게 되면 갈색 고래가 던지면서 이 타이밍에, 던졌던 타이밍에 바로 매수벽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갈색 고래가 던지면서 던진 물량을 그대로 66K부터 62K 라인에 새롭게 깔아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매수세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오더북 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70K로 향할 때 많은 리테일들이 레이트 롱 포지션을 잡으면서 OI가 급등을 했었고, 이 부분은 세력들한테 너무나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에 70K를 찍고 하락을 하면서 OI가 거의 3조 원 정도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레이트 롱 포지션을 모두 잡아먹었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OI가 정리가 되면 다시 상승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 구축이 되고 있는, 깨끗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이후의 상승에 있었을 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아픈 부분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은 조정일 수 있겠다라는 점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변수가 있었는데 정말 미묘하게 우리는 이런 변수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70K를 찍었을 때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3만 개 정도를 코인베이스의 커스터디 월렛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정말 미묘한 타이밍에 갑자기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에서 3만 개 정도를 코인베이스 월렛으로 이동을 시켰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미국에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수탁에 관련돼서 미국 정부에 있는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가 맡을 수 있게 계약을 7월 초에 맺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코인베이스로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이 이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공식 발표가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는 분명하지만 이 공식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왜 코인베이스로 이동을 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그런 단계다. 중요한 부분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 미국 정부가 계약을 한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7월 1일에 계약을 했는데 70K를 넘어가니까 갑자기 이 타이밍에 3만 개 정도를 이동시켰다라는 의도,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동시에 마운트 곡수에서 남은 물량에 대해서 테스트로 비트코인을 보냈다는 소식이 같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 마운트 곡수, 이 부분 지난주에 패닉셀을 유발시켰을 때 특정 세력들이 활용을 했던, 패닉셀을 유발하기 위해서 활용을 했던
변수들이었는데 똑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때는 마운트 곡스 물량이 실제로 움직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 물량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만 다르고 이용하고 있는 세력들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이 타이밍에 갑자기 이렇게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자 한번 잘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늘 그렇듯 너무나 미묘하고 너무나 딱 70K를 넘어가는 타이밍에 소식이 전해졌다는 건 전 분명한 의도가 있고, 아직은 70K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시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제 러셀 2000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를 보시게 되면, 자, 비트코인 가격과 러셀 2000 지수의 이 상관관계는 너무나 높은, 최근엔 더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러셀 2000 지수가 먼저 하락을 하면서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그 뒤에 따라서 하락을 했다. 이런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계의 투자 세상에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러셀 2000 지수를 보고 이걸 가지고 활용을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러셀 2000 지수가 아니라 그냥 원래 의도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의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70K를 찍고 그 뒤에 숏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됐고,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이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마운트 곡스의 테스트 물량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66K까지 빠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더 노골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급한 건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더 빨리 모으려고 하는 건지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세력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세상 모든 일들이 의도가 없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보시게 되면 우리는 패닉 세일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많이 잃고 그다음 비트코인을 많이 시장에 던졌는데,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잘 모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물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셀 사이드에 봤을 때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왔지만 현재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진 않다. 선물 시장에서부터 하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현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던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적다.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 대선이 11월 달인데요. 민주당에서 급하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급한 이유는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가 너무나 지지율이 높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벤슨 부통령을 계속해서 막 공격을 하고 있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S&P 500과 S&P 500의 미국 대선일 때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보게 되면은 S&P 500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아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에 정말 거짓말처럼 너무나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나고 나면 그 뒤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미국 대선은 늘 이래 왔었다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과연 이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굴자의 물량이 던져지는 게 덤핑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플랜 B 같은 경우는 연말 되면은 비트코인이 2배 정도 상승을 해서 150K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국 돈으로는 거의 2억 원 정도죠.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불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도 2차 상승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부분을 믿고 사이클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오는 과정들, 변수들, 채굴자들, 미국 정부 등등등을 봤을 때도 충분히 모멘텀을 쌓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만큼 이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우리는 그 뒤에 더 큰 걸 바라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의 순 유출량 자체가 비트코인 때보다 더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이 비트코인의 요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지점이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작이 되고 비트코인이 가격이 조정을 받던 그 시기인데, 이더리움의 이 사이클을 봤을 때, 유출의 사이클을 봤을 때 이더리움도 이 정도 사이클 정도 왔다라는 거를 분석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유출이 일어나고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더리움 또한 충분히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구간 근처에 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반등을 했을 때는 이더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더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더와 알트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조만간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이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와닿지 않고 또 조정이 언제 끝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바심을 낼 수 있는 시기이긴 한데 거의 다 온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 7월 30날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FOMC에서는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보시게 되면 이 PC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라는 것과 같고 이 인플레이션이 꺾이게 되면 금리 인하는 명분에도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닉 티미러스 기자가 FOMC 전에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바고 연준에서는 조금 더 유화적인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에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 팽창 사이클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3단계에 들어선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 근데 2단계까지가 끝났고 3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이 팽창이 되면 비트코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갈 가능성이 있고 또 코인 시장 자체로만 봐더라도 해시리본 같은 경우는 3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뿐만이 아니라 주봉 기준으로도 해시리본이 아주 중요한 자리 골든 크로스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자리에 위치를 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뒤를 볼 수 있고 뒤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의 한 변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